안녕하세요. 그래머스터디입니다. 분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학습 목표는요. 분사의 개념과 종류를 알 수 있다. 분사의 역할과 쓰임을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럼 분사의 개념부터 들어가 보겠어요. 분사가 뭘까요? 분사는요. 동사를 변형해서 형용사로 쓰는 것을 말합니다. 분사는 곧 형용사인데요. 원래는 동사였던 단어에 이렇게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분사예요. 분사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면 되고요. 과거 분사는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가 있거든요. 규칙 변화의 경우에는 동사에다가 ed를 붙이면 되고요. 불규칙 변화의 경우에는 동사에다가 특별히 ed를 붙이는 그런 규칙이 없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그냥 다 외워야 돼요. 동사의 과거형에서 불규칙 변화 표를 제가 드렸을 텐데요. 그 표에 보면은 과거분사도 나와 있었어요. 그 과거분사, 불규칙 변화 과거분사였는데 그거를 전부 다 외워주시면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도대체 왜 동사를 변형해서 굳이 형용사를 쓰는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설명을 듣고 나면 왜 분사가 생겨나게 됐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이 물체는 테이블입니다. 그런데 테이블이 키가 커요. 그러면 tall table 하면 되죠. 근데 테이블이 만약에 분홍색이에요. 그러면 핑크 테이블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 테이블에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어서 이 테이블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요. 막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움직이다라는 동사에서 출발해서 움직이는 이라는 말로 바꿔줘야 돼요. 움직이는 이라는 형용사는요 따로 없고 move라는 동사에서 형용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move는 움직이다예요. 그런데 이걸 움직이는 이라고 해주고 싶으면 그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현재 분사입니다. 여기서 moving 이렇게 move에다가 ing를 붙여주게 되면은요 moving table, 움직이는 테이블이 돼요. 움직여진 테이블이라고 하고 싶다면 move에다가 ed를 붙여서 moved table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moving 또는 moved처럼 동사에다가 ing 또는 ed를 붙여서 뭐뭐 하는 혹은 뭐뭐 하여진 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게 바로 분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잠깐 살펴봤지만요. 분사에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각각의 뜻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해요. 현재 분사의 뜻은 뭐뭐 하고 있는 진행의 의미, 뭐뭐 하는 능동의 의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move를 예로 들었는데요. move가 움직이다죠. move에다가 ing를 붙여서 e로 끝나는 단어는요. e를 지우고 ing 써줍니다. moving 이렇게 해주면 현재 분사 움직이는 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move에다가 과거분사처럼 이렇게 moved, ed를 붙여주면 e로 끝나는 단어는 그냥 d만 붙여주면 돼요. ed를 붙여줄 필요 없고 e가 있으니까 그냥 d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움직여진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혹은 움직여져 있는, 움직임이 완료된 뭐 이런 의미로도 쓸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단어에다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고 ed를 붙여서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의 뜻을 나타내어 주는데요. 앞으로 현재 분사는 진행,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과거 분사는 완료,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분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분사의 역할. 분사는 형용사라 그랬죠?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분사의 역할은 형용사의 역할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형용사 역할, 즉 분사의 역할은요.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boy라는 명사, 즉 소년, 이거를 어떤 소년 이렇게 말해주고 싶을 때 형용사가 필요하죠. 자, 놀고 있는 소년이라고 한다면 play에다가 놀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ing를 붙여서 playing boy 하면은 그는 놀고 있는 소년 이런 의미로 명사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소년은 소년인데 놀고 있는 소년 이렇게요. 전화기는 전화기인데 부러진, 망가진 전화기라고 하자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망가뜨리다가 영어로 break예요. 근데
그런데 그 단어의 과거분사형인 breaked일 것 같지만 이건 불규칙 변화라서 broken이 과거분사형이거든요. 이렇게 a broken cell phone이라고 하면은 망가진, 부러진 cell phone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셀폰은 셀폰인데 어떤 셀폰? 망가진 셀폰.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게 분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기도 하지만 뒤에서 꾸며주기도 합니다. 뒤에서 꾸며줄 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playing이라는 한 단어로 꾸며주는 게 아니라 playing soccer 이런 식으로 축구를 하고 있는 소년 이렇게 뭔가 좀 한 단어 이상의 것으로 분사가 꾸며줄 때에는요. 그 단어의 뒤에서 명사의 뒤에서 꾸며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cell phone인데 그냥 부러진 게 아니라 broken by me 나에 의해서 부러진 이라는 말로 조금 더 길게 수식하고 싶을 때에는 그 꾸며주는 명사 뒤에서 그 명사를 꾸며줍니다. 자, 이게 분사의 첫 번째 역할이었어요. 명사를 수식한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분사의 역할은요. 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예요. 동사와 결합을 해서요. 분사가 진행형을 만들기도 현재 완료를 만들기도 수동태를 만들기도 해요. 진행형을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현재 분사 앞에다가 비동사, 이 비동사와 결합을 시켜서 뭐뭐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진행형을 써주게 됩니다. 우리가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라고 했고 그리고 그게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이제 그 비동사 뒤에 있는 ing가 현재 분사 ing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는 지금 달리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자, 두 번째로 분사가 동사와 결합해서 어떤 형태를 또 만들어주느냐 현재 완료로 만들어줍니다. 현재 완료는요. 동사 중에 have나 has 이런 동사 동사와 결합을 하고요. 특히 분사 중에서도 과거 분사와 결합을 합니다. have나 has 플러스 과거 분사 이게 현재 완료라는 건 이미 배웠고요. Mike는 has gone to New York 뉴욕으로 갔다 이런 의미인데 과거에 가서 지금도 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현재 완료를 쓸 때 have 플러스 혹은 has 플러스 pp라고 했는데 그때 이 pp가 바로 과거 분사였던 거예요. 이렇게 과거 분사는 현재 완료를 만들 때 쓰이기도 하고요. 물론 과거 완료를 만들 때 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had가 온다면 had 플러스 과거 분사해서 과거 완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분사가 동사와 결합해서 수동태를 만들기도 해요. 그럴 때에는 비동사에다가 과거 분사를 결합하면은 이렇게 수동태가 됩니다. 수동태도 배웠죠. 비동사에다 과거 분사를 쓰면은 break가 부러뜨리다인데 be broken 하면은 부러지다 이렇게 수동적인 의미가 됩니다. 의자가 부러졌다 과거형이니까요. 여러 조각으로 부러졌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줄 때 수동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수동태를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라고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분사가 비동사와 결합해서 수동태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와 같이 분사는요. 동사와 결합해서 진행형, 현재 완료, 수동태 등을 만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분사가 보어 역할을 하는데요. 세 번째 분사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배웠지만 보어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가 온다 그랬잖아요. 분사가 형용사처럼 쓰이니까 당연히 분사가 보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격 보어 기억나시죠?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오는 단어 이게 만약에 뭐뭐를이 아니라면 이거는 보어라 그랬잖아요. 뉴스는 충격적이다 라는 말인데 이때 충격적인이라는 형용사 즉 이 현재 분사가 보어 자리에 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과거 분사가 올 수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보어냐 목적격 보어인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 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서 ing가 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 분사는 힘의 행동을 부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가 들어가는 것을 봤다라는 말이죠.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 이때 entering을 들어가는 그 이렇게 들어가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고요. 이게 분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이름을 불렀는데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들었다 이런 말이죠. 이때 cold는 불려지는 이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his name을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이렇게 과거분사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분사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과 분사의 역할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음 클립에서 분사의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